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약학대학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약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만약에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원서 접수가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대학이나 학과도 결정하셔야 되고,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야 되고, 원서 접수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면접 준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쁜 일정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제가 약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 대학인 학과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약대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022학년도 2+4년제 약대를 37개 대학에서 1773명을 선발하게 되어집니다. 약대 선발이 있었던 것은 2008년도에 약대 선발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약대가 약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넘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2022학년도부터 2+4년제의 약대를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모집대학이 37개 대학,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1773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대학과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다. 기 때문에 2022학년도 입시에서 사실상 가장 큰 관심이 되는, 집중이 되는 부분, 또 약대의 선발로 인해서 다른 일반 대학대에서도 많은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약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대를 지원하시든 약대에 지원하지 않든 간에 결국 약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약대가 2022학년도에 선발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참 달라지는 점들은 뭐냐면, 예전에는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의학 계열의 진학을 꿈꾸는 사람분들은 대부분 학교생활 기록부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의사를 꿈꿨죠. 그쵸?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의사를 꿈꾸다가 2학년 넘어가면서 성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의사에서 치과 의사를 바꾸거나, 또는 의대에서 수의대로 바꾸거나, 또는 마지막에는 또 한의대로 바꾸거나, 이렇게 바꾸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쵸? 왜냐하면 수의학과나 한의학과나 치과대학의 모집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 진로 희망을 정확하게 못 받고 활동을 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쵸? 하지만 의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많고 모집 대학이 많다 보니까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최저 미반영까지 6개의 원서 지원이 다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의대로 밀다가 나중에 가서 치대로 바꾸거나 한의대로 바꾸거나 수의대로 바꿨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한의대는 아니면 치대 쪽에서 교수님들이 학생부를 보게 되어지면, 아니 얘는 뭐 원래 꿈은 의사였었는데 성적이 안 좋으니까 여기 치대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한의대 가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부정적으로. 그런데 2022학년도 약대 선발 인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7개 대학에 1773명 정도를 선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의대로 하나의 방향을 잡거나 아니면 약대로 진로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무조건 상위권이라고 해서 의대 쪽으로 쭉 밀다가 나중에 가서 치대로 바꾸거나 약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약대 쪽으로 진로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체계적으로 진로 적합성을 쌓아두시면 나중에 대학을 진학하실 때도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이제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이 예전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의대 쪽으로 몰다가 나중에 2학년, 3학년 돼서 진로를 어쩔 수 없이 바꿨다면, 약대 선발에 따라서 약대가 2022학년도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앞으로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재 방향이 의대 방향이거나 약대 방향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반 공과 계열의 방향으로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대 진로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약대에 맞게끔 학생부를 잘 구성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약대는 과연 이제 약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수의대, 한의대가 1224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어졌는데, 약대의 올해 선발 인원이 1557명 정도 선발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전체 선발 인원이 2987명 정도의 모집 인원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약대가 여기에 들어옴에 따라서 여기 수의대, 약대, 한의대 정도가 같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수의대나 약대나 한의대가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나란히 있어요. 나란히 있다는 얘기는 이 세 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수의대나 약대나 한의대가 일종의 학생부 교과 성적의 평균점 정도가 비슷하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비슷하다.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유사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대나 약대나 한의대를 같이 묶을 수가 있어요. 같이 묶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약대에서 의대로 넘어가려고 하면 여기서 수능 체제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의대, 치대와 약대, 수의대, 한의대 사이에서는 커다란 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결성이 떨어지고, 하지만 약대 학생들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약대를 쓰면서 수의대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약학대학이 대부분 다 신약 개발, 다시 말하면 화학 쪽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약대는. 물론 약대라는 게 화학뿐만 아니라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이나 물리 전반적인 모든 교과목들을 다 다루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주된 항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화학이라는 과목이 주된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과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약대를 원서를 쓰면서 수의대를 원서를 쓰기는 어렵죠. 대부분 수의대는 생명과학과 연결성을 맺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부분 약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약대의 원서를 쓰면서 일반 대학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약대와 일반 대학의 점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정도까지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신 성적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냐,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의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대부분 1.3에서 1.4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약대도 대부분 1.3에서 1.4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약대와 일반 대학의 가장 큰 차이는 얘는 수능 체제가 없다, 얘는 수능 체제가 있다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은 뭐냐면 수의대, 약대, 한의대는 세 개가 비슷하다.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 첫 번째는 학생부 내신 등급,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약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이 치대나 한의대로 원서를 쓰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능 체제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고 학생부의 경쟁력이 큰 차이가 있어요. 물론 약대 중에서도 서울대 약대를 쓰거나 연세대 약대를 쓰거나 성균관대 약대처럼 최상위 약대를 쓰시는 분들은 의대나 치대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연결성이 떨어지고,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의대나 한의대로 연결성을 잡아서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약대는 대부분 화학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의대나 한의대는 대부분 다 생명과학 중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대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디와 연결성이 맺냐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와 연결성을 맺을 거예요. 그러면 요 대학들이 내신 성적이 대략적으로 1.3에서 1.4 정도의 내신 성적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1.34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거나 아니면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이거나 또는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 이런 전형으로 가게 되어지면 고등학교 유형들이 여러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내신폭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정도의 중심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봤었을 때 내신 성적의 기준치가 어느 정도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1.34 정도의 내신 성적이 돼야 된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그러면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은 대부분 1.12 정도의 내신 성적이고 낮은 학과인 경우도 1.34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기준점이 1.34가 공통점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일반 대학과 약대의 공통점은 대부분 평균 내신 성적이 1.3에서 1.4 정도의 내신 성적이어야 하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얘는 수능 체제가 있는 경우와 얘는 수능 체제가 없는 경우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이렇게 쓰겠죠. 여기 나와 있는 학교처럼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를 원서를 쓰면서 수능 체제의 가능성이 있거나 약대의 희망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대학의 원서를 쓰면서 약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약대를 원서를 쓰면서 수능 최저 미충족에 대한 경우가 있다, 염려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반 대학을 교차해서 원서를 쓰기 때문에 약대를 6개를 다 쓰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약대와 일반 대학 간의 연결성이 크고 약대와 수의대나 한의대의 연결성이 떨어진다. 약대와 의대, 치대의 연결성도 사실상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약대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죠. 스펙의 단점들. 그러니까 약대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다라고 한다면 약대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내신의 성적대의 폭은 1.3에서 1.4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어지는데 물론 1.3에서 1.4 정도의 내신 성적이 아니라 내신 성적이 1.78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신 성적이 불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균 내신 성적은 아마 1.3에서 1.4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어지시는 분들이 실제 약대에 합격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약대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세 가지 약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약대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최대 약점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최대 약점이에요. 자, 만약에 약대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1.3에서 1.4 정도 되어지는데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 합이 5가 된다. 4개 영역 등급 합이 6이다. 또는 3개 영역 등급 합이 3이다. 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내신 성적에서도 충분히 치대나 의대를 노려볼 수 있거든요. 당연히.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대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큰 첫 번째의 최대의 약점은 수능 최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의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미반영 대학이라고 한다면 서울대부터 이화여대까지 해서 일반 대학뿐만 아니라 약대 중에서도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의 원서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의대와 치대는 거의 수능 최저가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치대 쪽으로 그러니까 약대 상위권 학생들은 치대 쪽으로 연결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원 대학이 편중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약대 중에서 하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구간. 다시 말해서 수능 최저가 비교적 낮고 내신 성적이 비교적 낮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하위 구간의 학생들이 매우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주면 우리가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약대의 구간을 간단히 말하면 3개의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약대를 상, 그 다음에 중, 하로 보면 약대의 하위 구간은 일반 대학에서 들어오는 구간이에요. 그렇죠? 일반 대학에서 들어오는 구간이고 일반 대학에서 약대를 만약에 원서를 써서 약대에 붙으면 이 학생들은 약대에 대부분 다 합격을 하죠. 하지만 약대 상위권 대학에서 원서를 써서 넘어간다고 한다면 대부분 어디를 쓰는 경우냐면 치대를 쓰거나 아니면 의대를 쓰는 경우예요. 그럼 만약에 약대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치대나 의대 합격을 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아? 이동할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약대를 원서를 쓸 때 꼭 명심할 점은 뭐냐면 수능 최저가 낮아 전남대, 전북대, 가톨릭, 관동대, 조선대, 원광대, 강릉, 원주대 등 수능 최저가 낮고 내신 성적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실제로는 합격이 훨씬 더 어려울 수가 있다. 왜? 이런 대학에 원서를 쓰는 경우들은 일반 대학에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많고 이 학생들이 실제 약대의 하위 구간에 합격을 하게 되어지면 등록을 하죠. 등록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추합이나 이동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또 하위 구간을 많은 학생들이 경쟁률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항상 하위 구간에는 경쟁률이 몰리고 충원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고 반대로 상위 구간은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져요. 대학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서울대다, 연세대다, 예를 들어서 뭐 중앙대다 아니면 성균관대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을 때 인식 자체가 대학이 매우 높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함부로 원서 지원을 못하게 되어지고 또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치대나 의대 쪽에 상향 지원할 가능성이 높고 이 학생들이 치대나 의대 쪽에 합격을 하면 이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구간은 경쟁률이 낮고 상위 구간은 충원율이 높아요. 하위 구간은 경쟁률이 높고 충원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었을 때 이 대학이 좀 만만해 보여. 등급이 낮을 것 같아. 수능 최저가 좀 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위 구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경쟁률이 몰리게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내신 성적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원서를 쓰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지역인재 전용으로도 원서를 쓰는 경우들은 약대에 쓰시는 분들이 보통 약대 쓰시면서 지역인재 전용으로 의대를 쓰게 되어질 때는 학생부 종합 전용으로 원서를 쓰게 되고 치대 쪽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용으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약대와 한의대의 연결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상 약대의 연결성은 어느 쪽에 있냐? 일반 대학의 연결성이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약대를 원서를 쓰면서 치대나 한의대의 연결성을 가지고 원서를 쓰는 확률보다는 일반 대학이죠. 그렇죠?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쭉 경희대까지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자연과학 계열의 원서를 쓰시면서 그러면서 약대의 원서를 교차해서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약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에게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수능 최저를 정말 잘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서를 쓰는 시점에 9월에서 실제 수능을 보는 시점은 시점 차이의 격차가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9월에 시험을 보고 이때 나는 이제 보니까 8월이나 9월 정도의 시험을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원서를 쓰지만 실제 수능과 9월 사이에서는 간격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020년도에 재수생의 비율이 25.9% 정도 됐고 2021학년도에 재수생의 비율이 거의 30%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실제 재수생의 비율이 전년도보다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약대가 들어왔다는 것도 많은 학생들이 재수를 결심하는 이유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의대와 같은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아지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대학생들이 학교를 가보는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바로 재수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전년도보다 재수생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재수생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내가 1등급을 맞아 꾸준하게 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더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 들어오면 내 성적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물론 재수생들도 마찬가지지만 9월에 시험을 봤었던 것보다 실제 수능 최저가 낮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수능 최저는 아시는 것처럼 한 과목만을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4개 영역 중에 보통 3개 영역 또는 4개 영역의 수능 최저를 요구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수능 최저 미충족으로 인해서 원서 지원이 다 어긋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대한 예상을 잘 예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는 내가 지금까지 봤었던 모의고사 성적, 학생부 교과 성적 등을 고루 평가하셔가지고 실제 학생이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수능 최저가 도달 가능한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사실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애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잘 할 거야, 꼭 해낼 거야 라고 희망을 가지시죠. 또 학생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 앞에서 너는 수능 최저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자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학생은 가겠다고 하는데, 그죠? 부모는 안 된다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결정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결국 9월에 원서를 쓰시게 되었을 때 부모님들이 그냥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로 원서를 쓰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재수하는 이유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이유들이 결국은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학계열 학생들 중에서 실제 재수하는 이유 중에 대다수의 이유가 수능 최저 미충족이었다. 왜? 9월의 시점에서 11월의 입시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고, 9월에서 11월의 결과를 예측해서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객관성, 좀 더 냉정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이나 부모 외에 다른 사람들이 뭔가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그만큼 원서 쓰는 게 어렵고 수능 최저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약대 중에서 특히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가 바로 어디냐?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이에요. 자,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니까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그 다음에 동국대, 덕성여대, 한양대, 에리카, 충북대,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연세대 교과 추천형, 동국대학교 학생부 학교장 추천, 그 다음에 지역위자 전형에서는 경상대 학생부 종합지역에서 수능 최저를 미반영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도 아시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사실은 요 정도까지로 나눠지는 구간이에요.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학생부 종합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봐야 돼요.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도 활동 중심의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중심의 대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가지가. 활동 중심의 대학은 일반적으로 자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본다면 교과 중심의 대학은 일반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활동 중심의 대학의 경계선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중앙대 정도까지가 경계선이야. 여기까지가. 그리고 동국대, 덕성여대, 한양대, 에리카, 충북대, 경상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비중이 높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위쪽 대학보다 아래에 있는 대학이 내신 성적이 더 높은 거예요. 자, 성균관대 정도를 약대를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성균관대 약대의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되어질 거라고 보냐? 그럼 한 1.4 정도의 내신 성적이 예상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그러면 한양대 에리카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냐? 제가 볼 때는 한 1.3 정도는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양대 에리카가 성균관대보다 일반적으로 볼 때 낮은 대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균관대학교가 1.4 정도 되면 한양대 에리카는 1.5, 1.6 정도가 되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한양대 에리카가 1.3 정도로 해서 내신 성적이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 바로 그것은 뭐냐면 서울대부터 중앙대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자사고 같은 학생들이 들어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결국은 내신폭이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활동의 역량의 반영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동국대, 덕성여대, 한양대, 충북대, 경상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활동의 역량도 중요하게 평가하지만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이라 하더라도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반영의 비율과 선발하는 고등학교 유형이 다르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원서를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가 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의대가 있고 약대가 있어.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약대가 의대보다 낮은 대학이다. 예를 들어서 의대의 내신 성적이 1.3이면 약대는 1.5, 1.6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약대가 의대보다 절대로 낮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의대에 원서를 지원할 학생들의 스펙트럼과 약대에 원서 지원할 학생들의 스펙트럼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의대에 원서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거죠. 과학고 학생들도 원서를 써요. 그쵸? 그 다음에 자사고 학생들도 원서를 써요. 그 다음에 강남권에 있는 우수한 고등학교라고 합시다.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진학률이 높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쓰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원서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의대는 합격생들의 스펙트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약대는 대부분 자사고 학생들도 약대 원서를 지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이 일반고 학생들의 경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약대는 거의 대부분 다 일반고 학생들의 리그야. 약대는. 하지만 의대는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자사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프로파일이 높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구간과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눠지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나눠지게 되어지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전형이 나눠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의대는 합격생의 폭이 되게 넓어요. 이렇게 성적대가.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예를 들어서 1.1부터 시작하게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하위 구간으로 갔을 때는 내신 성적이 낮은 구간은 1점이 아니라 2.2, 2.3까지도 내신 성적이 벌어지고 이렇게 내신 성적이 2점이나 2.3까지 벌어지는 학교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천대학교 또는 아주대학교, 경북대학교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내신 성적이 2점대까지도 벌어지는 이유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의대는 지원 고등학교 유형들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결국은 교과 반영 비율과 활동 우수성의 반영 비율에 따라서 내신폭이 크게 벌어진다. 하지만 약대에 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일반고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라고 사실상 보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어질 때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정도
또는 서울대학교 성균관대 정도가 서울대나 성균관대 정도가 보통 자사고나 아니면 과학고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구간으로 보게 되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다 어떤 학생들이 쓰냐면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결국 점수의 폭이 약대가 1.1에서 시작하진 않는다고 보면 약대가 1.1 예를 들어서 2 정도에서 시작한다면 약대의 구간은 대부분 다 1.5 정도의 구간에서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분들이 약대가 의대보다 내신 성적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의대가 내신의 끝자락은 더 길다. 왜? 의대는 지원하는 고등학교의 유형이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합격생의 점수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하지만 약대는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이 중점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결국 내신의 영향력이 크고 내신 중심으로 뽑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내신의 성적의 폭은 1.2에서 1.5 정도의 성적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약대는 1.5 넘어가면 약대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약대는 1.7 되면 불가능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약대의 원서를 지원하는데 나는 내신 성적이 아주 좋아. 난 내신 성적이 1.1이야. 또는 1.2야.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어떤 분들은 약대의 원서를 지원하는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 만약에 1.2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약대의 원서를 써. 미친 거 아니야? 1.2의 내신 성적이 왜 약대를 써?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학생부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죠.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은 내신 등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내신 등급 말고도 수상 경력이 얼마나 우수성이 있느냐, 수상 경력이 그 다음에 진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이라든가 자율활동과 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우수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들 이런 전체적인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경쟁력이 바탕이 되어져야 학생부의 우수성이 있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우수성이 아주 좋아. 그럼 뭘로 가면 돼? 의대를 가면 돼. 그런데 나는 내신 성적은 1.1로 내신 성적은 좋은데 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이 떨어져. 우리 학교는 학생 수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자연계가 아니라 문과 중심의 학교이기도 하고 진학률도 떨어져. 거기에다가 나는 상도 많이 받지 않았어. 학교활동 열심히 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이 의대를 원서를 쓰기는 어렵죠. 그럼 이런 내신 성적에서도 약대를 원서를 쓸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시게 되어지면 4개 영역 등급합 7일 또 3개 영역 있어요. 수능 체제를 4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3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4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가 훨씬 더 어렵다. 수능 체제 충족하기가. 보시는 것처럼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이나 아주대 에이스같이 4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는 높은 학교지만 수능 최저가 높으면 내신이 낮아진다. 제 얘기를 따라서 해보세요. 수능 최저가 높으면 내신 등급이 낮아지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낮으면 내신 등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면 보니까 전국대 큰 사람 원광대학교 서류면접 보니까 학교가 별로 높아 보이지 않아. 전남대 고교생활 우수자 안 높아 보이고 수능 최저도 낮아. 그러니까 낮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수능 최저가 낮은 구간이 실제로는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은 높아지게 되고 수능 최저가 높은 구간이 실제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은 낮아진다. 예를 들면 이화여대나 아주대 정도의 합격생의 내신 성적을 어느 정도 보냐? 만약에 여기 내신 성적이 1.78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내신 성적은 실제 1.3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는데 수능 최저가 좀 약하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 구간에 원서를 써야 되죠. 반대로 나는 내신은 좀 약해. 일반적으로 약대 가려고 하면 내신이 1.2에서 1.5 정도의 내신 성적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은 나는 뭐 1.78, 9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나는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리고 학교가 좀 괜찮아. 우리 학교는
과학 중점이기도 하고 또는 과학에 대한 학급들도 많고 과학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교내 수상도 많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화여대나 아주대나 경희대 같은 데에 원서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체제를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수능 체제 4개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실제 수능을 4개 과목을 고루 잘 본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수능은 2가지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수시에서 등급으로 활용이 되어지고 두 번째 정시에서는 표준점수 100분위로 해서 유일한 학력 지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수능이라는 시험이 2가지의 목적을 다 충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능이라는 시험이 정시에서는 변별력이 확보가 되어야 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려워야 돼요. 하지만 수시에서는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의 등급으로만 활용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는 항상 수능은 쉽게 낼 것이다. 아니면 교과서에 바탕에서 낼 것이다. 전형과 비슷하게 시험 문제 낼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항상 수능은 어렵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게 모든 영역이 어려운 게 아니라 대부분 한 과목이 어려운 거예요. 그 한 과목이 바로 국어예요. 국어가 어려우면 불수능이 되는 거고 국어가 어렵지 않으면 물수능이 되는 거예요. 문이과가 공통적으로 겹치는 거니까. 그래서 전년도에는 사실상 선택 과목이라고 한다면 사탐이나 과탐밖에 선택 과목이 없었는데 올해 2022학년도 달라지는 수능은 선택 과목이 어떻게 돼? 국어와 그 다음에 수학에서도 70%의 공통 과목과 30%의 선택 효과를 반영하다 보니까 결국은 불안정성이 더 확대된 거죠. 작년도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9월에 시험을 잘 봤는데 자칫 수능에서 과탐을 잘못 보거나 수학을 국어를 잘못 봐서 그래서 예상치 않은 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는 선택 과목이 확대가 돼서 국어도 선택 과목 보고 수학도 선택 과목 보고 과탐도 선택 과목을 보다 보니까 본인의 평상시 예상보다 시험을 못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개 과목의 수능 체제를 거는 경우보다는 3개 과목 또는 3개 과목보다 가능하다면 2개 과목 정도의 수능 체제를 거는 게 유리한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수능 체제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경쟁률이 높아진다. 수능 체제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뭐해진다? 경쟁률이 높아지고 내신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런 점들이 아이러니한 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학 계열에 있어서 입시의 핵심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능 체제 충족이다. 내가 얼마나 높은 정도의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 학생부의 종합적인 단점들이 커버가 될 수 있어. 근데 내가 수능 체제가 안 돼. 밑으로 내려와. 그럼 어떻게 돼? 경쟁률 엄청 높아져. 경쟁률 높아지면서 어떻게 돼? 내신 성적 올라가. 그러니까 결국 합격 가능성이 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의학 계열에 이제 원서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서부터 9월부터 수능 때까지 무조건 뭐에만? 수능에만 올인. 수능에만 올인.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약대를 가겠다고 생각하면 오로지 수능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도 시간을 좀 더 최소화시키고 학생부 작업하는 것도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입시에 대한 부분들도 불필요하게 아이한테 자꾸 얘기하면서 공부에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째는 이제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자, 약대는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수능 체제 미반영 전형보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영남대학교 일반 전형이 17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4개 영역 등급합 6이에요. 인제대학교 의예과가 4개 영역 등급합 7이죠. 이 4개 영역 등급합 7이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4개 영역 등급합 7이라고 한다면 4개 영역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1, 2, 2, 그 다음에 1 맞았어. 그럼 4개 영역 등급합 몇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7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정도니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등급이 1, 2, 2니까 실제 수능 가면 100% 수능 체제 오케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부분 만약에 지금 이 정도의 등급을 맡고 있다면 대부분 실제 수능 가게 되어지면 한 등급씩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점을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등급이 2등급이 되고 또는 2등급이 2등급이 되고 2등급이 3등급이 되고 이게 2.5등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쓰시게 되어질 때는
두 갈래로 갈래를 쓰겠죠.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을 때의 가능성과 수능 체제를 좀 낮게 형성하는 가능성. 그러므로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비슷한 대학에 몰아서 원서를 쓰시면 안 되고 높게, 낮게, 수능 체제가 없는 곳에 이렇게 여러 개의 지원적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약대는 특히 가장 주목할 점은 이거죠. 올해 약대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처음으로 신설되어진 전형이다. 처음으로 뽑는다. 전년도에 통계나 데이터가 없다. 이런 점들은 약대에 원서 지원하는 모든 분들이 불확실성에서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내성적으로 약대의 어느 구간에 원서를 써야 될지, 아니면 어느 구간에 학생들이 몰릴 거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은 과연 어느 대학이나 어느 전형에서 높게 평가할 것이냐. 참 골치 아프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냈었을 때 과연 어느 대학에서 나를 뽑아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전년도의 통계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의대나 치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게 될 때 그것도 같이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실제 의대나 치대를 내가 원서를 쓰는 건 아니지만 의대나 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성적대에서 어느 대학에 원서를 쓰는지를 이해하시면 약대에서 또 내 성적에서 약대를 쓴다면 어느 대학 구간에 적합한지를 알 수 있다. 아시죠? 그러니까 약대가 사실은 가장 큰 어려운 게 그거예요. 전년도에 통계나 데이터가 없다는 점,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를 어느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들이 한편으로 어려운 점이고 반대로 뒤집으면 그런 점들을 잘 이해하게 되어지면 올해 약대에서 낮은 교과 성적과 불안한 성적으로도 약대를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약대가 가지고 있는 올해의 큰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약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대 전형도 약대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약대 같은 경우는 의대도 마찬가지지만 점차적으로 지역인재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의학 계열의 진입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2020이나 2022, 2023, 2024로 가게 되어지면서 지역인재 전형이 점차로 확대되어지는 거죠. 이건 입시의 방향상으로 지역인재 전형의 확대, 학생부 교과 전형의 확대.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시는 분들이 의학 계열의 진입이 훨씬 더 쉬워진다. 근데 문제는 지역인재 전형에 되시는 분들이 의학 계열에 가기가 어려워. 왜 어렵냐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의대를 가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의대를 가려고 하면 수능체제가 마련이 돼야 돼요. 수능체제 합격 기준인데 이 수능체제 합격 기준의 미충족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수능이라는 공부 자체가 대부분 수도권 쪽으로 가야만 학원, 사교육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도권 쪽의 학생들이 수능 성적이 우수하거든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사교육의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능 공부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수능 체제인데 아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약대 같은 경우도 수능 체제 미반영하는 대학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수능 체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확보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시는 분들이 약대를 못 가는 이유는 첫 번째 수능 체제가 미충족해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뭐냐면 이게 결국은 과학적 역량과 우수성이 없어요. 과학적 역량 그 다음에 우수성이 부족하다. 과학적 역량과 우수성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고등학교의 우수성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출신 고등학교.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과학적 역량과 우수성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막 혼자 우수해. 그냥 학생부에다 막 적는 거죠, 막. 그쵸? 그런데 내용을 딱 보면 실제 학급 수는 5개밖에 되잖아. 학생은 엄청 과학적으로 우수하고 그 다음에 약대에 적합하다고 적혀져 있지만 실제 학생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학교가 전체 학급이 5개 반이야. 5개 반에서 봤더니 문과가 3반이고 이과가 2반이야. 그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문과 2반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 전문대 가는 애들이 30%야. 그럼 공부하는 애들이 몇 명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기재되어져 있는 과학적 우수성과 역량이라는 게 그냥 자기 혼자 공부한 거 이거 되어지는데
학생부에서는 사실상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성취한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학교활동이나 교과목 활동을 통해서 성취 결과에 대해서 인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가 되어지고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 인원이 늘어나고 그러면 마치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약대나 의대를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약대나 의대를 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수능 공부의 어려운 점, 두 번째는 출신 고등학교의 우수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학적 역량과 우수성이 강조되기가 상당히 되게 어렵다. 이런 점들이 최대의 약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반대로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면서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출신 고등학교의 특성상 과학적 역량과 우수성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한다면 지역인재 전형이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이신 분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시게 되어질 때 반드시 뭐를 보셔야 되냐면 고등학교를 조사하실 필요가 있어요. 뭘 조사하시냐면 첫 번째 그 고등학교의 진학률, 두 번째는 그 고등학교에서 진학률 중에서 4년제 대학의 진학률과 전문대 진학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 고등학교의 학급이 몇 반이나 되는지, 그리고 학급 중에 자연계 교과반이 몇 반이나 되는지, 학교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특색 프로그램은 자연계 교과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등, 또는 이 학교가 실제 카이스트 같은 데나 포항공대의 진학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어지면 그 고등학교가 과학적으로 자연계 쪽으로 얼마나 역량과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고등학교를 가야 학교생활 기록부의 관리 유지가 되어진다. 아무리 요즘에 이제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이 크다 하더라도 의학 계열의 대학을 가게 되었을 때는 학생부에 대한 기재 관리가 반드시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학교 정보 검색을 하시게 되어지면 학교에 대한 정보들을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한번 좀 보시면 우리가 고등학교 결정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상 등급은 어느 정도 예상 등급이 되어지느냐? 물론 지금 이제 예상 드리는 등급이 최종적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는 얘기인데,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 32명을 선발하고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에서 30명을 선발하게 되고, 다빈치에서 10명, 탐구형에서 15명을 선발하는데, 성균관대학교 약대 내신 성적은 약 1.5 정도의 약대 성적이 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해요. 의대의 성적이 약 1.4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성균관대학의 약대가 1.5 정도의 합격선을 가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성균관대학교 약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좀 활동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때문에, 또 반대로 동국대학교나 덕성여대나 한양대, 에리카, 충북대, 경상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이고 성균관 대학보다 좀 낮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실제 이 학교들은 활동 역량보다 교과의 우수성이 강조되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1.25 정도의 내신 성적은 되어야 붙을 수 있다. 더군다나 여기에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 아시죠? 수능 체제가 들어가야 내신이 낮아지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들어가야 내신이 낮아지는 거예요. 왜? 수능 최저가 들어가게 되면 수능 최저 미충족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미충족하는 학생들이 생기면 합격생들 사이에 점수폭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지는 때 수능 최저가 없으면 내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1.25 정도의 성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 그러므로 만약에 이거죠. 나는 내신에 강점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수능 최저 미반영하는 대학, 여기에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나는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아. 일반적으로 약대를 갈 수 있는 내신 성적이 1.2에서 한 1.5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내신 성적이 1.78 정도 내신 성적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원서를 쓰냐? 중앙대학교 탐구형 같은 데에 원서를 쓰겠죠. 이런 전형들은 수능 체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활동의 역량과 우수성이 강조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단 이런 데에 원서를 쓴다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학교의 프로파일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입시의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브라인드 서류평가, 브라인드 면접을 실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출신 고등학교 이름이 다 나오다 보니까 결국 출신 고등학교가 입시에 반영이 됐죠. 근데 이제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이름을 다 지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라인드 서류평가, 브라인드 면접을 했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 결과가 안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시했어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시했다면, 정말 브라인드가 이루어졌다면 전년도에 서울대학교 한 명도 못 보낸 학교가 서울대를 갑자기 10명씩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서울대를 전년도에 10명을 보내던 학교가 한 명도 못 보낼 수도 있겠죠. 갑자기 입시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서류평가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만 입시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인드 서류평가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입시 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대학은 이미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설령 대학이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도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대학에서 학생부에 써져 있는 그 내용만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진다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그 출신 고등학교, 또 그 고등학교에서의 활동, 그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평가에 다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중앙대학교 탐구형의 원서를 쓴다 라고 한다면 이런 전형들은 대부분 다 활동 역량의 우수성 또는 학교 프로파일의 우수성이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경우고, 그럴 때는 내신 성적이 1.9 정도까지도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낮으면, 좋으면 어떻게 하면 돼?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으로 가거나 수능 최저가 낮은 대학으로 가면 돼. 내신 성적이 난 불리해.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 수능 최저가 높은 지점을 도달할 수 있는 성적을 내면 되죠. 내신 성적이 불리해도 의대 갈 수 있다니까. 내신 성적이 불리해도 약대를 갈 수 있어. 대신 어떻게 해야 돼? 수능 최저를 높게 충족해야 돼. 4개 영역 등급합 6, 4개 영역 등급합 5를 도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어요. 또는 내신 성적이 낮아도 내가 활동 역량이 되게 뛰어나. 그러면 서울대나 성균관대나 중앙대 같은 데에 원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특히 연세대학교나 동공대 같은 데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니까 당연히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뽑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 성적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1.17인데 왜 미쳤다고 연세대학교 약대를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물론 1.17 플러스 모든 항목에서 모든 항목이 100% 우수해. 우수. 이러면 이 학생이 물론 연세대학교 약대를 갈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의대를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17의 내신 성적은 좋지만 다른 항목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디를 쓰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추천형을 쓰겠죠. 그렇죠? 만약에 1.17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 경력도 좋아, 동아리 활동도 좋아, 자율과 진로 활동도 좋아, 세분 업무 특기사항도 좋아, 다 좋아. 그럼 당연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서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의대에 원서를 쓸 거란 말이에요. 전형 자체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교과가 안 좋고 수능 체제는 안 좋지만 학생부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1x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역인재 전형도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역인재 경상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해서 3배수를 뽑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이 20% 반영이 되어지는데, 의대 같은 경우에 내신 성적이 2019년도에 1.06,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17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왔어요. 의대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약대도 대략적으로 한 1.25 정도의 내신 성적이 요구되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약대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약대를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가 뭘까?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약대를 가려면 적어도 내신 성적이 1.2에서 1.5 정도의 내신 성적이 확보가 되어지면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어느 정도 지점에서 도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신 성적은
높거나 낮으면 편차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수상 경력. 수상 경력인데 그 수상 경력이 수학과 과학 교과에 관련이 되어진 우수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뭐로 진입이 가능하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또 뭘 같이 줘야 되냐면 진로적 합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진로적 합성. 그렇죠? 내가 약대와 관련이 되어진 진로적 합성을 보여야 되고 진로적 합성에 해당이 되어지는 게 자율이나 진로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에서 그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이와 관련이 되어진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독서 활동이 있어요. 독서 활동 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겠죠. 이러한 부분들의 연관성을 다 맺어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3학년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약대에 적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은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는 그냥 공부 잘하면 의대 쭉 가. 의대 가다가 공부 못하면 갑자기 이를 가다가 치대로 바뀌어. 또는 뭐 수의학과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지 말고 2022학년도 이제 약대 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의대를 갈지 약대를 갈지를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 막 1.2 이상의 내신 성적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 그러면 의대를 가. 예를 들어 근데 1.2가 아니라 1.3이나 1.4 정도의 내신 성적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약대 방향으로 진로 방향을 잡아서 가셔야 되고 약대로 가다가 원서를 쓸 때 약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약대와 의대를 교차해서 나중에 원서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되지도 않는데 계속 의대로 계속 몰아가다가 약대로 방향을 트시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약대 쪽으로 방향을 맞추셔가지고 그와 관련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수상 경력, 그 다음에 진로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율이나 진로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독서 활동 등의 학생부에 대한 기재를 좀 더 철저하게 진행하시면 대학 입시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대는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경쟁률, 정년도의 등급 컷, 원서 지원의 구간, 대학에서 실제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또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원서를 쓰는지 모르죠.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포리비에서는 이제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합격 가능한 대학과 구간을 잡아내는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